업그레이드된 리프 스프링 마운트라든가 내부에 정말 잘 만들어진 부분 구조로 생각보다 상당히 재밌는 타건감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요소들을 같이 복합적으로 봤을 때 정말 완성도 있게 키보드가 잘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만족스러운 경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IT 리뷰한 북치입니다. 오늘은 드라이 스튜디오의 새로운 게이밍 키보드인 배트라이 키를 가져왔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배트라이 키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드라이 스튜디오의 아주 특이한 노브 디자인이 인상적이었던 아이스링 63RT의 후속작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전작인 아이스링 63RT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노브 부분이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스크린을 탑재한 상태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박스 안에는 이렇게 커다란 퀵스타트 가이드도 하나 들어있는데 사용설명서나 전용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QR코드가 프린팅 되어 있고요. 펑션키 조합을 통한 기본적인 단축키 같은 것들도 잘 프린팅 되어 있으나 이전작인 아이스링 63RT에서도 보셨겠지만 노브를 돌려서 사용하는 환경에 따른 모드 전환을 할 수가 있었는데 당연히 이번 배트라이 키 키보드에서도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퀵스타트 가이드에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유선 전용 게이밍 키보드이다 보니까 USB 케이블이 아무래도 좋아야 될 건데 전체적인 마감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잘 되어 있고 튼튼하게 만들어진 그런 USB 케이블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드라이 스튜디오 배트라이 키 키보드의 본품입니다. 색상은 총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스타라이트 리퍼와 핑크 블레이즈, 정글 아이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전체적인 컬러웨이가 꽤 특이하죠. 블루톤의 색상들과 그레이톤의 색상들을 섞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하우징은 무광 블랙 아노다이징으로 마감이 되어 있지만 키캡의 컬러웨이나 특히 노브 부분의 아노다이징이 완전 팍팍 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이밍 키보드로서의 특이함을 잘 가져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다른 두 가지 색상들은 상대적으로 게이밍 키보드라는 느낌이 덜하긴 하지만 지금 보시는 스타라이트 리퍼가 가장 게이밍 키보드에 맞는 컨셉의 컬러웨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번 배트라이 키 키보드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노브가 되겠죠. 이전작인 아이스링 63RT는 이 노브 가운데 부분이 뚫려 있었잖아요. 하지만 지금 보시는 배트라이 키 같은 경우에는 1.7인치의 스크린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보호 필름이 부착이 되어서 출고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터치 스크린이다 보니까 실제로 손으로 만지는 경우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일부러 이렇게 필름을 붙여서 출고하는 센스를 보여줬어요. 하우징의 배열이 꽤 특이합니다. 60% 레이아웃급으로 가로가 엄청 짧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세로로는 F열이 추가되면서 꽤 길기 때문에 하우징 자체가 좀 뚱뚱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아무래도 게이밍 환경에서는 키보드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우스도 사용을 해야 되고 마우스의 활동 반경이 꽤 넓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하우징의 길이를 이렇게 짧게 만든 거죠. 이전작인 아이스링 63RT도 비슷한 구조를 취하고 있었으나 이번 배트라이 키는 F열을 추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기능 면에서도 조금 더 편리하게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키보드의 경사각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인데 자세히 보시면 각도 조절 달이 비슷한 게 하나 보이실 거예요. 키보드의 하판을 보시면 이게 뭔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디자인의 각도 조절 다리가 자리 잡고 있죠. 이번 배트라이 키 키보드에 처음 채택된 각도 조절 방식은 하프 디그리 풀레스트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각도 조절 다리를 잡고 당겨서 각도를 조절해서 다시 고정해주는 형식입니다. 상당히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최저 6도에서 최대 11도까지 0.5도 단위로 원하는 대로 각도를 조절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각도 조절을 해줄 수 있는 방식이 무려 앵그리 미아오의 첫 번째 글로벌 특허 방식이라고 합니다. 말이 11도지 이런 식으로 옆에서 보면 날이 아주 바짝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 디테일하게 각도 조절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완전 고각까지 지원하는 게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풀알루미늄 하우징의 키보드들은 애초에 각도 조절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본 설정된 각도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각도 조절을 미세하게까지 조절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 상당히 특이하고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물 자체도 꽤 깔끔하게 잘 나온 듯해요. 고정성도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실사용하기에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각도를 높은 각도로 사용할 때 저 다리 부분에 실리콘이 아주 굵직하게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밀리는 부분도 없었습니다. 가장 낮은 각도로 사용을 하게 세팅을 해놔도 실리콘 범폰이 별도로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밀릴 일이 없고요. 키보드 아래쪽에는 아예 이렇게 길다랗게 실리콘 범폰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게이밍 환경에서는 키보드를 사용하다가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완전히 단단하게 고정을 해주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LCD 노브의 뒷면은 저렇게 반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저 안에 RGB LED들이 촘촘하게 박혀서 모드 전환이나 기타 기능 등에 사용할 수가 있겠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배트라이 키 키보드 같은 경우에도 마그네틱 스위치를 채택한 게이밍 키보드이기 때문에 알루미늄 보강판으로 단단하게 잡혀있는 세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그네틱 스위치를 채택한 키보드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세밀하게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물렁물렁하면 그 세팅이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항상 이렇게 단단하게 잡혀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스위치는 TTC의
KOM 스위치가 체결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제가 모르고 지나쳤지만 알고 나서 보니까 확실히 보이는 부분이 있네요. 이런 식으로 자석이 움직일 때 과도하게 발생하는 열을 배출해주기 위한 배기구 같은 게 스위치 케이스 하부에 뚫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구멍이 미세하게 두 개가 뚫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다른 브랜드의 마그네틱 스위치에서는 볼 수 없는 부분인데 정말 머리를 잘 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게이밍 키보드를 여러 개 리뷰하면서 느꼈지만 키보드를 장시간 사용하는데 키보드에서 열이 발생할 거란 생각을 솔직하게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열을 배출시켜서 조금이라도 자석 주기 기능을 제대로 끝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세팅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드는 부분이에요. 키캡은 이중사출로 제작되었습니다. 이중사출 자체의 퀄리티는 꽤 잘 나온 듯하고 적당히 깔끔하게 쓸 수 있는 키캡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선 전용 키보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케이블을 연결해줘야 전원이 들어옵니다. 전원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드라이 스튜디오 게이밍 로고가 예쁘게 뜨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스크린의 밝기나 해상도 자체는 생각보다 꽤 괜찮습니다. 지금 저는 아무래도 촬영을 하다 보니까 조명을 많이 켜놓긴 했는데 그런 걸 감안하고서라도 생각보다 꽤 밝기도 잘 나온 편이고 디테일도 상당히 괜찮네요. 해상도 자체가 나쁘지 않다는 느낌이 들고 전체적인 LCD의 품질이 키보드에 들어가는 것 치고는 꽤 괜찮은 걸 넣어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키보드 자체에 마그네틱 스위치가 체결이 되어 있잖아요. 마그네틱 스위치라는 게 아무래도 자석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그 압력으로 입력 지점과 떼는 지점을 설정한다 그런 개념인데 이런 부분을 시각적으로 바로 볼 수가 있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 눌렀을 때 스크린에서 약간의 딜레이가 있는 듯 하지만 누르는 지점에 따라서 이렇게 그 느낌 자체를 게이지로 표현을 해줘요. 살짝 눌렀을 때는 살짝 올라가고 끝까지 완전히 올렸을 때는 이렇게 끝까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용 프로그램이나 웹브라우저 런처를 통해서 마그네틱 스위치에 세팅을 할 때는 이런 게이지가 올라가는 걸 간혹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게임을 할 때 그리고 일상적으로 사용을 할 때 이런 게이지가 직관적으로 올라가는 거를 바로바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죠. 이런 LCD 노브의 디자인과 특성을 그대로 잘 살린 느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까지 직관적으로 마그네틱 스위치의 성능, 게이지 같은 걸 직관적으로 보여준 적이 없단 말이에요. 어떤 키보드에서도 볼 수 없었던 요소인데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상당히 독특하면서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노브를 이렇게 돌리면 4가지의 모드를 자유자재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게 단순히 LED로 색깔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LCD에서 바로바로 볼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지금 제가 사용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기본 세팅된 값이 이렇게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훨씬 더 직관적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별도의 전용 프로그램 설치 같은 것도 없이 웹브라우저를 통한 웹런처로 바로바로 세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국내 브랜드의 키보드가 아니지만 특이하게 이렇게 언어 설정에서 영어와 중국어 외에 다이렉트로 한국어를 바로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번역이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당히 편리하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요. 하나의 키에 4가지 다른 누름 정도에 따라서 최대 4가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다이나믹 키 스트로크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고 키를 길게 누르거나 빠르게 누르는 동작에 따라서 하나의 키에서 2가지의 다른 액션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드 탭 기능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번역 자체가 완벽하지는 않네요. 그래도 어느 정도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부분이 LCD 노브 부분에 라이팅을 별도로 설정을 해준다거나 LCD 노브에 별도의 이미지 파일을 넣어서 키보드를 꾸며주는 그런 느낌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원하는 이미지를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귀엽게 키보드를 꾸며줄 수도 있습니다. 원하시는 이미지를 넣어서 키보드를 꾸며주는 용도로 쓰실 수가 있겠죠.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i3 63RT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모드에 따른 세분화된 세팅을 기본적으로 다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세세한 느낌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고 꽤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전작인 i3 63RT에서 볼 수 있었던 노브의 LED도 그대로 자리 잡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명을 좀 줄이면 아주 예쁘게 LED가 바닥을 향해서 비춰지는 걸 볼 수가 있죠. 바닥을 비추는 RGB LED의 방향 자체도 엄청나게 좋고 색감도 상당히 예쁘게 잘 나옵니다. 이전에 i3 63RT보다 훨씬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 보여드렸던 4가지의 모드 설정 있잖아요. 그 모드 설정마다 원하시는 대로 RGB의 색상이나 광량을 조정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입맛대로 예쁘게 커스텀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전작인 i3 63RT 같은 경우에는 기어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노브의 가운데가 뚫려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RGB를 바닥에 쏴줬을 때 뭔가 빛 느낌이 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배트라이 키 같은 경우에는 저 부분이 다 막혀 있잖아요. 별도로 뚫려 있는 부분도 없고 바닥 쪽에 저 플라스틱 마감 부분이 반투명 소재로 일종의
디퓨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빛이 더 예쁘게 퍼지는 것 같습니다. 키보드 하우징 자체의 RGB LED는 그렇게까지 밝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엄청나게 어두운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키보드에서 볼 수 있는 RGB LED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측면에 LCD 노브 스크린과 RGB LED 때문에 그런지 상대적으로 조금 어두워 보인다 뿐이지 이 정도면 충분하게 쓸 수 있는 RGB LED 정도로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확실히 RGB를 보는 맛이 좋긴 좋네요. 아무래도 게이밍 키보드에서는 이런 RGB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LCD 스크린까지 켜져 있으니까 뭔가 미래적인 느낌이라고 할까요? 조금 더 요즘 기준에서 벗어난 느낌, 한 단계 발전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 노브에 있는 스크린이 터치 스크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래로 슬라이드하면 가장자리에 뭔가 들어오는 게 보이시죠?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하이스피드 모드에 바로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는 배트라이 키 키보드가 8K 폴링 레이트와 16K 스캔 레이트를 지원하거든요. 별도의 단축키 같은 걸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스크린을 한번 쓸어내려 줌으로써 바로 하이스피드 모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직관적이고 상당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실제로 사용할 때 상당히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드라이 스튜디오라는 브랜드가 앵그리 미아오의 자회사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커스텀 키보드를 취급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이런 스테빌라이저 세팅 같은 것도 생각보다 깔끔하게 잘 잡혀 있습니다. 스테빌라이저의 세팅에 관해서는 특별히 지적할 부분 자체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제대로 잡혀서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스테빌라이저가 살짝 묵직하게 잡혀있는 감은 있습니다. 이걸 데일리로 타거나 하는 느낌으로는 상당히 괜찮겠지만 경쾌하게 사용해야 되는 게이밍 환경에서는 이게 맞는 세팅인지 모르겠어요. 어디까지나 호불호의 영역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세팅을 마음에 들어하긴 합니다. 이번 배트라이 키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특이한 점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꼭 분해해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괜히 분해하다가 고장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일단 분해는 하지 않고 최대한 느낌만 말씀드리는 걸로 해볼게요. 요즘에는 기계식 키보드에 가스켓 마운트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리는 배트라이 키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리프 스프링 마운트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기계식 키보드에서 가장 첫 번째로 리프 스프링 마운트를 채택한 키보드가 드라이 스튜디오 브랜드의 키보드예요. 블랙 다이아몬드 7호라는 키보드인데 이게 진짜 괜찮았거든요. 타건한 느낌이, 바운스 되는 느낌이 너무 괜찮았었던 키보드였는데, 그 블랙 다이아몬드 7호 키보드를 기반으로 마그네틱 스위치를 채택한 게이밍 키보드인 블랙 다이아몬드 7호 RT가 출시되어서 판매 중인데, 그 키보드는 아무래도 마그네틱 스위치를 채택했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바운스가 일어나면 안 되기도 하니까 세팅을 바꿔서 만든 리프 스프링 RT라는 걸 채택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배트라이 키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리프 스프링 RT 2.0이 채택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겠습니다. 이 리프 스프링 RT 마운트가 마그네틱 스위치에 필요한 안정성을 보장하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유연한 느낌을 가져갈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단 말이죠. 특히나 2.0으로 업그레이드된 부분은 제가 실제로는 보지 못한 마운트 느낌인데 개인적으로 꼭 분해를 해서 보고 싶은데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진짜 분해하다가 제가 다시는 복구를 못할 것 같아서 진짜 쫄아서 못하는데, 이런 식으로 눌렀을 때 충격을 흡수하는 부분이 뭔가 상당히 안정적이네요. 이렇게 타건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단단한 느낌의 마그네틱 스위치들은 아무래도 거부감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리프 스프링 마운트 자체가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타건을 함에 있어서 꽤 손끝 충격이 많이 흡수되는 적당한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마그네틱 스위치를 채택한 게이밍 키보드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너무 물렁물렁하지 않게 단단하게 가는 느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걸 슬기롭게 자체 기술로 해결을 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확실하게 뭔가 브랜드 자체의 스킬이라고 할까요? 기술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다른 브랜드 대비 진일보한 느낌, 한 발짝 더 앞서 나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괜찮은 세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부에 무려 6중 구조로 흡음 구조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보통은 마그네틱 스위치를 채택한 키보드들은 특유의 빈 소리가 나야 되지만, 그런 빈 소리가 아예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 자체가 못 들어주겠다? 별로다? 라는 느낌이 아니라 꽤 맛있게 느껴진다고 할까요? 진짜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었으면 이전작인 아이스닉 63RT에서도 이렇게 좀 해주면 좋았을까?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확실하게 결이 틀립니다. 이전작인 아이스닉 63RT와 비슷한 부분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진짜 완전히 다른 키보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면 마그네틱 스위치 키보드 기준에서는 상당히 맛있게 타건할 수 있는 정도의 세팅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배트라이 키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 스튜디오라는 브랜드만의 독창성이 듬뿍 들어간 정말 멋진 키보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LCD 스크린이나 노브를 채택한 키보드들은 정말 많았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마그네틱 스위치의 느낌을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플레이하면서 느낄 수 있는 키보드가 과연 몇 개나 될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각도 조절이 불가능했던 알루미늄 하우징의 키보드이지만 이런 식으로 특허 출원까지 한 아주 멋진 아이디어로 각도 조절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점도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고요. 기능적인 부분도 물론 마음에 들었지만 무엇보다 저는 마음에 드는 게 외관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이 각도 조절 다리를 잡고 있는 금속부라고 할까요? 이 부분이 진짜 금속 느낌이 제대로 나게 멋지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각도 조절하는 기능도 기능이지만 외관적으로 보는 느낌 자체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의외로 호불호를 갈리게 하는 부분이 배열이었습니다. 게이밍 키보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우스의 활동 반경을 최대한 보장해주기 위해서 가로 길이를 최대한 줄이려고 세팅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일상적으로 키보드를 사용하는 데 있어 불편함을 최대한 줄이고자 F열을 추가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로 길이 대비 세로 길이가 많이 높아진 감이 있긴 합니다. 어디까지나 저는 이 배열에 관련한 부분이 개인의 취향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비대가 그렇게까지 못생겼다라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방향키 위쪽에 있는 우시프트 키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쌍모음 쌍자음을 사용할 때 우시프트를 사용하는데 이게 너무 작으니까 불편하더라고요. 이전작인 RX-63 RT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적응 시간이 필요했긴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런 부분도 우측 시프트 키를 쓰지 않으시는 분들은 사실 크게 상관없으실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우측 시프트 키를 많이 쓰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이런 취향의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타건을 하는 습관이나 좋아하는 배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무조건 장점이다 단점이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디까지나 이런 부분들이 호불호를 갈리게 할 요소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품을 구매하는 입장이 아니라 리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요소가 있다고 미리 꼭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페이스바 옆에 있는 펑션 키입니다. 아무래도 국내 정발된 키보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한영 전환에 필요한 우알트가 아니라 가끔 가다가 펑션 키로 매핑되어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우알트 키로 키 매핑을 해서 사용하시면 당연히 전혀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웹브라우저 런처에는 이 키 매핑하는 부분에 우알트 자체가 없었어요. 이 부분은 배트라이키 키보드를 리뷰하셨던 다른 유튜버 분도 지적해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인지하고 앵그리 미아오 담당자님께 이 내용을 말씀드리니까 웹브라우저 런처에서 우알트 키를 매핑할 수 있도록 세팅을 바꿔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조만간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되고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게 이 부분을 수정 요청했는데 바로 수정해 주시겠다고 답변을 준 게 불과 5분이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웹브라우저 기반 웹런처 자체도 애초에 영어와 중국어 그리고 그 외의 언어가 한국어밖에 없었잖아요. 그만큼 저는 개인적으로 앵그리 미아오와 드라이 스튜디오가 한국 유저들을 많이 신경 쓰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만큼 우리 한국 유저분들을 많이 신경 쓰고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피드백이 바로바로 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확하게는 애티튜드가 정말 좋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전작인 RX-63 RT에서 가져온 요소들을 더욱더 발전시켜서 정말 사용자가 재밌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요소로 진화시켰다는 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이기도 했지만 업그레이드된 리프 스프링 마운트라든가 내부에 정말 잘 만들어진 후분 구조로 생각보다 상당히 재밌는 타건감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요소들을 같이 복합적으로 봤을 때 정말 완성도 있게 키보드가 잘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만족스러운 경험이었어요.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의 마지막은 타건으로 영상을 마무리할 거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